가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네. 그런 하루입니다. 뭔 그런 오늘도 거 갑자기? 있어요? 오늘도 창을 바라보다 보니 푸르던 것들이 모두 빨개지고 있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뭔 생각? 무슨 말이에요? 주식창을 바라봤더니 아,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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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여름에 그 푸르던 네. 화살표들이 지금 다 뻘개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많이 네. 부족하지. 많이 부족해요. 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푸르름에 시달려 왔어 아주. 그래서 지금 좀 빨개졌으면 하는 제그 단풍이 오래오래 물들었으면 월급이 계속 물 타는 데 들어. 다 물값으로 벌이를 아, 다 쓰고 집에서 힘들다. 사무실에서 밀키트 갖다 먹고 있다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빨리 온 주식창이 창이 빨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마음은 좀 편안해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자, 이 모든 빨강의 기운이 다 유럽에서 혼자서 열일하고 계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활약에 기인한 바 큽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뉴스들과 거기와 연관돼 있는 사안들이 지금 우리 주식장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거를 언론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아니, 하긴 하는데 호텔에 저 구석에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잘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 네. 우선 윤석열이 조직원 동원해 갖고 선거 동료하다 걸려가지고 작살난 녹취록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COP 참석 소식은 안 나와요. 그거 비슷해. 예전에 그 미국 가셨을 때 대통령님 이준스가 얘기로 도배가 됐었잖아요. 따릉이 탔다고. 네. 똑같아. 그때랑 똑같아.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단편적으로 아무 무의미 없이 휙 던져놓은 뉴스들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가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문 대통령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죠. 네, 여기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북한과 산림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자, 현지 시각으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북한과 산림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북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발도상국 산림복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기조연설이 먼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저개발 국가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왜냐하면 우리가 녹화 사업에 있어서는 세계 1위예요. 속도전으로 따지면. 우리 뭐든 속도전으로 따지면.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막 그 정책 가지고도 딴지 거는 기사도 많이 나왔고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전후 복구 차원에서 녹화를 할 때는 좀 무분별할 정도로 계획성 없는 녹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간벌이라든지 또는 경제림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갈 수 있을 만큼 이제 이걸 하고 이거를 이제 새로운 패턴으로 전환하고 있는 전환기를 맞는데 그 확산기에서 보여준 한국의 속도전과 거기서 쌓아온 우리의 산림 조성 노하우는 세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사막에도 나무 심고 돌밭에도 나무 심고 심지어 바닷물 기운이 있는 짠 데다도 벼를 키워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나라 몇 안 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못하는 게 없어. 그러게 말이야. 다 해내. 이놈의 국민들이 다 외계인들한테 나도 집안에 키우는 외계인은 한둘씩 있는 모양이야. 아니 잘 생각해봐.
이 공간 안에도 우린 다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다 하고 있어. 우리 오너 리스크를 온몸으로 직원들이 다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네. 더 리스크를 크게 던져보고 있죠. 네. 이 직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머리가 우리가 내년에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주관하는 국제산림총회가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주관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식량기구든 유엔의 돈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의 조림 산업을 대한민국이 가서 한다는 거야. 특히 조림 선진국이라는 뭐 핀란드나 독일도 지금 수혜에 빵빵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70%가 산지고 그렇지. 여름과 겨울 온도 차이가 50도, 60도씩 나고 막 비만이 쏟아지면 1000mm 넘게 쏟아지고 막 산사태, 물난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겪어본 태풍 뭐. 심지어 막 나무가 30년 동안 안 베가지고 낙엽이 2m씩 쌓여갖고 낙엽이 2m는 예.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낙엽이 2m 쌓여 한 30년 그 숲을 냅두면 그럼 그게 썩어가지고 그게 유사처럼 흘러댕기는 이런 그 아마존에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산림 자원까지도 전부 다 개발해본 대한민국이거든. 산지 70%니까 그거 생각난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노스페이스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그 회장이 한국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팔냐니까 한국은 70%가 산지다. 산에 갈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이 나무 많은 산에 갈 때 노스페이스 입는 거는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 찢어지면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한때 고등학생들이 막 그거 막 40만 원짜리 50만 원 교복이었지, 그때는. 교복으로 사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 애들이 입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 가치가 뚝 떨어진다는. 네. 아무튼 그만큼의 이제 그 산림 노하우를 개발할 것이고 중요한 건 여기서 딱 이 얘기 듣고 지금 반짝할 나라가 북한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사막화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산악 지형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땅이에요. 네.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살아남지를 못하는 상황인 맞아요. 건데 맞아요. 유일하게 산림 녹화가 됐던 지방이 어디냐? 우리 주둔 기지가 있었던 주변 지역만 녹화가 된 거야. 우리는 주로 이제 재건팀이 들어갔죠. 재건팀 예. 공병대가 들어가서 마을을 세웠는데 거기에다 우물 파고 거기에다 산림 조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니 여기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아니 한국 사람들 저 사람들이 삽 들고 와서 다 합디다. 아니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 게 우리나라 군인들은 삽 하나 쥐어주면 못할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딴 나라 다 군인들은 합니다. 총만 들지 삽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거든. 삽을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삽의 달인이야. 진짜 못하는 게 없어. 삽 많이 드셨어요? 아니 진짜 농담 평생 할 삼아 삽질을 거기서 다 했어. 사단장이 와갖고 아유 이 부대가 경치가 좋은데 요 앞산이 경관을 가리네 그랬더니 산을 삽으로 퍼서 없앴다고 하는 뭐 진짜 그런 믿어도 식이에요. 될지 그런 전설적인 삽질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피땀이잖아요, 삽질이. 네. 그 그래서- 군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군인들이 한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편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인트 칠 돼 있는 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벽돌 보니까 쌓은 거. 깜짝 놀란 거야. 군인인데 다해. 다 해. 막 집 짓고 땅 파고 맞아. 수로 내고 나무 심고 그걸 100%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냥 가면 다 하게 됩니다. 모래도 쌓고 그러니까. 뭐 시멘트도 바르고 그게 놀라운 거야. 그렇구나. 나무도 깎고 시사도 하고 물건도 팔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렇지. 거구나. 나 결과적으로 군대 와 있는 거야? 대학 그렇지. 극한 상처도 환경에 뽑고, 온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마대자루로 옮기고 그거를 총으로 쏴가지고 이제 없어지면은 그걸 다시 타이어로 갈아 끼우고 뭐 이런 식으로 타이어가 썩고 나면 그걸 진지공사 나서 다시 마대자루로 마대자루로 옮기고. 바꾸고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내는 국민들이기 하던 때문에 거 하는 물건 거예요. 팔아서 마이너스 조금 메꿔 놓으면 사무실 또 계약하고 그래서 또 물건 팔아야 되고 이런 그렇지, 건가요? 그렇지. 예.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과 함께 제일 압박받는 부분이 이 탄소 배출 그 줄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 양으로 따지면 7위예요, 세계 7위. 그게
그렇지 많이 수출 규모하고 똑같아. 최악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인구 대비로 따져 놓고 보면 진짜 뭐 미국의 25%까지 우리가 낸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할 말 다 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압박을 이런 산림 조성 사업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 대통령이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요 NDC라고 하는데 요거를 상향을 해서 2018년 이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40%까지 해야 되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네. 이 석탄 발전소 8개를 폐쇄하고 올해 말까지 2개를 더 폐쇄함으로 해서 10개를 날려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문제를 굉장히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했거든요. 중국에서 안 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이제 북풍이 불 때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미세먼지가 서해안 건너오는 게 많은 줄 아시는데 이게 서해안을 건너오는 게 아니라 압록강을 건너서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와요. 네. 해풍으로 해갖고 넘어오는 직선 거리로 오는 그 이것보다 육상에서 북풍을 타고 밀고 내려오는 게 제일 심합니다. 그러면 남풍이 불 때는 사실상 그게 도달을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러네. 올라가야 그러니까 돼. 날씨가 따뜻한 날 남풍이 아래쪽에서 불어올리는 건 중국제가 아니에요. 국산이야. 국내 충남산이란 말이에요. 충남산. 충남이라고 딱 그 메이드 인 충남?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발전소? 그 화력 발전소들이 따뜻한 날에 미세먼지를 제공하는 게 많았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상 시작하자마자 거의 없어졌다는 거지. 석탄 발전소 8개를 폐쇄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의 앞으로 탄소 감축 자체가 큰 사업이 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가서 나무 심고 하는 거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도 돈이 없겠지. 국제기구가 그 돈을 대주게 돼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117조 원을 지원하는 거 이행하자라는 문구가 공동선언문 안에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근데 이행하는 건 좋지. 돈만 준다고 그 사업이 되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들어가서 뭘 삽을 할지. 잡아야 돼. 거기에 뭐 장비를 넣어가지고 무슨 뭐 불도저를 넣어갖고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삽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지.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결국 이러한 초월적인 삽 능력, 삽질 능력을 가진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의 미래 시장이다. 산림 산업도. 삽 학대 사건. 네. 네. 삽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삽자로 부러질 때까지 삽질을 할 수 있는 네.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새로운 그 신사업 미래 먹거리 하나가 생겨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생물 표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일단 기후가 다양하니까. 사계절에 다 적응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기후와 식생에 맞는 어떠한 식물이라도 배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가진 국가가 대한민국의 산림청입니다. 산림연구원입니다.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수출하려고 중국하고 그거 네? 하다가 네? 네, 그 특히 우리나라 종묘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네. 제일 잘하는 게 그 다른 나라 같으면 다 이렇게 이 흔히 하는 말로 가지 잘라가지고 그 뿌리 내려갖고 네. 이게 종묘를 키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런 시험관 안에다가 소형 모종들을 배양을 합니다. 수중 배양을 해요. 네. 그래서 요만한 거 이렇게 한 판 들고 가면 그냥 만구루야 그게. 그래서 그거 갖고 수경 재배해갖고 1, 2년 키워서 옮겨 심으면 돼요. 그 완전 무균 상태에서 키울 수 있고 하우스 안에서 100% 육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고 중국에 한참 이제 오염 심하고 막 방풍림 사업 시작될 때 중국도 거기 투자 많이 했거든. 근데 내 말 안 듣고 지들이 싸게 하우스에서 키워해갖고 다 말라 죽었잖아. 대부분 산림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그 수종들이 다 말라 죽여. 심어놓고 몇 년 지나면 다 말라 죽거든. 그러니까 중국만 실패한 게 아니고 송 작가님도 파산을 했다. 당연한 거. 내 건 못 팔았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예 파산을 좋은 기술을. 했다.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왜 40%나 감축을 해야 되냐? 이거 엄청 크거든요. 왜냐 네. 했더니 자, 그 이유가 네.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앞 정부가 해놓은 거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수준인데 탄소 배출 규모는 세계 7위거든요. 뭐 보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프랑스보다 많이 배출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거 석유 떼면서 엄청 엄청나게 나오는데. 하거든. 그러니까 산육보다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조사 대상 44개 나라 중에 40위로 거의 꼴찌입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산유국들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일찌감치 탄소를 줄였는데 뭐 유럽은 90년부터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는 2007년부터 그다음에 일본도 2013년에 탄소 배출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왜냐?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지었거든요. 2013년에 박근혜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원전급 초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 7기를 신설하는 차라리 원전을 하지. 원전급 초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 왜 이때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그것도 민간 기업들 투자로 네. 이게 그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발전소를 할 수 있게 동부 발전을 비롯한 몇몇 그 지역 발전 회사한테 허가를 내주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을 수 있게끔 이거를 인증을 해줬어요. 이거 그때, 뭔가 중국 빌라는데 꾸리꾸리한? 요때는 이제 삼성물산이 역할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석탄으로 운영을 해도 배기가스가 거의 안 나온다. 석탄을 가스화 해갖고 그러니까 석탄 자체를 한번 떼워서 가스화 변환해갖고 이걸로 발전소를 돌리겠다라고 청사진을 그렇게 그려요. 네. 근데 막상 시공을 해놓고 그러니까 생 석탄을 그냥 하는 거야. 아휴. 그래가지고 이때 그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1년 365일째 250일 미세먼지 나쁨이었어. 맞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코로나도 아닌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녔어. 그때 우리가 KF94를 개발한 거야. 맞아요. 그리고 잠깐만 이것도 전화 위복이 큰일 됐네. 했네. 그 큰일 비슷한 거지. 네. 메르스 이후에 우리가 방역 체제를 강력하게 한 것처럼 이 똑같이 너무 미세먼지 250일 내내 나니까 이거 사람 잡는다 그래갖고 KF94를 그때 집중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애꿎은 고등어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렇지. 미세먼지. 다 중국 거라고 응.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집에서 고등어 굽지 말라고 그러고. 그때 쟁여놓은 KF94가 저는 코로나19 초창기에 엄청 그렇죠. 유용했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게 썼죠. 근데 막상 미세먼지는 없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보다 마스크를 더 쓰고 있어 지금. 그렇죠. 이제 얼굴에 한 면 같아. 박근혜는 큰일 했네. 그렇게 칭찬하면 안 돼. 아니 민주주의 가장 아니야.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될 놈 되리야. 될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안 깨지잖아요. 안 될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박근혜 때문에 그렇게 망쳐놨는데 사실은 또 그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승 운을 타고 있었어. 그 하긴 당시에. 깨우친 거죠. 이렇게 돼서 안 되겠구나. 뭐 내일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부동산 대책 집값 오른다고 난리를 친 것도 사실은 박근혜가 이때부터 70% 대출을 해주기 맞아요.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빚으로 해갖고 돈 있는 애들한테 다 간 거야. 그때- 갭 투자하는 애들이 맞아. 월세 보증금 받고 대출 70% 내가지고 집을 계속해서 샀어요. 심지어 아니- 그때 박근혜가 쏙 빠지고 최경환이 나와가지고 최경환, 맞아. 초이노믹스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최경은 저기 갔잖아. 철컹철컹. 걔는 거기 있는 게 나아. 지금 나오면 칼들이 될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이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래서 그거를 막는데 대출 규제하는 것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다 죽는다고 또 언론에서 미친 듯이 또 써대니까 하여튼. 아무튼 네. 늘 쌓아놓은 똥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이게 4년 5년 걸린 거예요. 맞아요. 어렵다 어려워.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에 2018년을 정점으로 이걸 줄여 나가는
이제 어떤 새로운 에너지 그렇죠.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고요. 그 중에 태양열하고 풍력하고 수소 에너지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원전 사업 다 망한다고 개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지금 언론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목표는 그겁니다. 애초에 얘네들이 화력발전소를 지을 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스화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가스화 전환을 위한 일부 설비가 존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해. 보일러만 석탄 보일러에서 LNG나 이걸로 바꾸면 나머지 설비들을 뭉개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석탄에서 LNG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민간 개발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민간 기업이 그걸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해결문제는. 민간 기업한테 자 이제 이거 다 바꿔야 돼라는 걸 강제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돼야지. 그래서 근데 삼성하고 뭐 SK 보니까 있거든요.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들이 돈 내고 아니 걔들 급하잖아요 지금. 아니 급하긴 급한데 네. 지 돈 써가지고 지들이 지금 발전소 LNG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 지금 갑자기 최태원은 뭐 3만 명 정도. 27,000명. 예. 그러니까 LG가 2만 6천 명 한다 그러니까 딱 1,000명 더 붙인 거야. 청년 취직자리 국내 올린다고. 1위 하려고 예. 국내 1위 하려고 거기에 딱 1,000명을 더 붙였더라고. 근데 그거 다 합치니까 다 뭐 삼성, LG 뭐 이거 다 합치니까 10만 딱 되더라고요. 청년 채용이.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기사는 뭐라고 쓰는 줄 알아? 역대 비정규직 취직 인원이 최대로 늘었다야. 아니 난 그 얘기도 좀 짜증나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업자가 줄어서 고용인이 많이 늘었는데 고용인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아직은 더 높은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정규직 숫자가 사상 최대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업률이 높아져서 비정규직 숫자가 한꺼번에 올라간 건 얘기 안 하고 아니. 비정규직이 늘었으니까 이 나라의 고용 정책이 실패한 거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 거지. 진짜 웃긴 게 그전에 또 뭐 인천공항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비정규직 정규직 시켜주냐고. 그렇게 난리지 뭐 공정하지 않네 이러면서 개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놓고 또 이제는 비정규직이 많대. 뭐 어쩌라고.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향기.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중앙인데 특파원 시선이라고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이제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야, 난 뉴욕에 있는 나는 너무 씁쓸하다.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이런 나라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미국 젊은이들이 난 한국에 살지 않아서 참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미국은 일자리라도 많아서 걱정 안 하는데 한국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 한국의 이미지를 다 그렇게 망가뜨렸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밑에 어떤 사람이 당신 바보냐고.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모습이 아니고 그건 자본주의의 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누가 영화를 보고 그 나라가 실제로 그럴 거라고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 실제로 봉준호 감독이 미국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한데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인정받으니까 좀 좋지?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그러니까 로컬이 반색하면서 아니
이거는 자본주의 영화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한다. 당연하다.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건 당연하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최고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 기생충을 보고 이해하니까 거기에서 아카데미에서 상까지 준 거잖아.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짜증나는 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의도를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직도 저것들은 그 야욕을 못 버리고 그 나라가 망해야 돼, 애들 나라가 망해야 돼.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40% 감축을 해야 된다 소리를 하니까 똥 싼 놈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왜 안 해도 될 걸 한다 그래갖고 세금을 낭비를 그거는 하니 현실성이 있네 없네 하면서 막 실효성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개구라를 떨고 있거든. 정말 백신에서 했던 짓거리를 이제 아마 앞으로 탄소 배출 관련한 쪽에서 그렇죠. 똑같은 맥락으로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러나 어쩌나 전 세계는 탈탄소화 시대를 가고 있고 그렇죠. 탈탄소화 시대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닫는 것만이 탈탄소화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신재생 사업과 조림 산업, 환경 산업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가 배출 늘리는 만큼 그만큼 배출 감소를 같이 해 나가면서 균형을 맞추고 궁극적으로는 현재보다 40%를 줄이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앞으로 친환경 사업안에서 우리가 해낼 역할들이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아니 그건 전제 조건이 항상 따라 붙어야죠. 그렇죠. 이 정권이 유지가 유지가 돼야 돼야 된다는 이 거죠. 정권이 유지가 돼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고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